이번 시간에는 토성과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토성이라는 것은 토양의 성질입니다. 토성을 크게 한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나누는 구분을 봤더니 가장 기본적으로 점토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2mm 이하의 입경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토, 그리고 양토, 식토, 크게 이 세 가지에 사토하고 양토의 중간적 성질 사양토, 그리고 양토와 식토의 중간적 성질인 식양토, 이 5가지로 구분하는데 점토 함량이 12.5% 이하인 경우에는 사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2.5씩 더해가면 됩니다. 12.5%에서부터 25.0%까지는 사양토, 37.5%까지는 양토, 50.0%까지는 식양토, 50.0% 이상인 경우 우리가 식토로 각각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토 함량이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점토 함량이 따라서 대공극과 소공극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대공극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투수성, 통기성이었고요. 소공극에서는 보수력, 보비력. 그래서 사토는 입자가 굳기 때문에 대공극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토 쪽으로 가면 대공극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사토에서는 투수 통기성이 좋고요. 식토에서는 투수 통기성이 나쁘다. 소공극은 반대로 가겠죠. 사토에서는 적고 식토 쪽으로 가면 소공극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사토에서는 보수 보비력이 작고 식토 쪽에서는 보수 보비력이 크더라. 이렇게 점토 함량, 다시 말해서 토성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 반응은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발달되는 형태를 보면 사토에서는 뿌리가 길게 자라는 대신에 측지나 잔뿌리가 적습니다. 왜? 지금 사토 같은 경우 물 빠짐이 좋다 보니까 모래흙은 물 빠짐이 좋아요. 그래서 표토 근처에는 수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뻗어야만 물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물만 찾아내면 어때요? 모래흙 같은 경우, 사토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쥐고 있으려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만 하면 물을 쉽게 얻어 갖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식토는 그렇지 못하죠. 깊게 뻗지 않는 대신에 이런 측지나 잔뿌리들이 많습니다. 왜? 표토 근처에도 수분은 충분해요. 단 흙 알갱이들이 물을 꽉 쥐고 안 넣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쉽게 물을 뺏어오지 못할 것이다. 또 과일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사토 쪽에서는 큽니다. 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수분의 공급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흙 알갱이들이 이것들을 쥐고 있으려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뿌리가 쉽게 얻어 갖고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과일 쪽에도 양분이나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과일의 크기는 커지지만 식토 쪽에서는 작아진다. 대신 육질면에서는 과일이 큰 대신에 세포가 크기 때문에 세포벽이 얇습니다. 따라서 육질이 허술해요. 하지만 식토 쪽에서는 치밀하다. 저장성이나 수송성, 육질이 허술하다 보니까 약하고 육질이 치밀하니까 강하더라. 해서 이런 정도의 토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 보죠. 이 토성, 토양 입자의 입경에 따라